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고입니다. 입춘인데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살을 애인다고 할까요? 바람이 부니까 체감온도가 더 추운 것 같아요.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독감에 유의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일요일이었죠. 1년 전이라고 할까요? 재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토요일하고 일요일 가게를 열어서 해보면 평일하고 그렇게 매출이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작년 초부터 50%? 평일에 50%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내수가 위축이 된 것도 있지만 전반적인 그 소비 패턴이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제가 9시간을 가게를 열었는데 3분이 왔다 갔어요. 3분. 그럼 5만 원 안 되겠죠. 전기료도 안 나온 것 같아. 하루 종일 난방이 틀어놨는데. 근데 이제 한 분이 이제 중년 남성분이 오셨는데 볼펜을 한 타스를 사시는데 500원짜리가 12개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6,000원 아니에요. 그런데 3,800원이다. 그래서 3,800원이면 저희가 저희는 소매점이니까 도매점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도매점에서 받는 가격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이 순간 접착제라고 있는데 저희가 한 3,500원에 파는 게 있어요. 401이라고. 그거를 2,000원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팔으면 저희는 사실 들어오는 가격이 안 되니까 이제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아니라 조금 옥신각신했어요. 근데 그분만이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저희 가게, 저희는 최종 소매점 아니에요. 이제 오셔가지고 뭐 어떤 제품을 보시고 20-30% 되시는 분은 인터넷 가격을 얘기를 하셔요. 사실 유통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동영상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조회사가 있고 그리고 총판이 있어요. 그리고 대리점 있고 저희 소매점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올라온 가격은 총판 가격 또는 총판보다 더 싼 가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총판에서 받는 품목도 일부 있고 대리점에서 받는 품목도 일부 있어요. 근데 총판 가격을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마진이 거의 없거나 손해보는 경우도 있죠. 글쎄요, 이제 가게나 사업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금액 차이가 있어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저도 원하는 가격에 또 팔 수 있는 상황이 손님이 없더라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제가 옥천인데요. 한 문구 취급, 사무용품 취급하는 곳이 7, 8곳 돼요. 그럼 저희가 너무 싸게 팔으면 그분들한테 사실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 가격 경쟁을 하면 속된 말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남지도 않아서 제가 판매를 못하고 그냥 가셨는데, 현장 저희 같은 영세 사업자 소매점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전자상거래가 벌써 한 20년 됐고 플랫폼 기업이 있어서, 그리고 기프트몰이 많잖아요. 저도 기프트몰을 해요. 근데 많이 사야 단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 사면서 거기에 있는 가격을 말씀하시면 그렇게 유통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4,000원짜리인데 인터넷에는 3,000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인터넷에서 택배 주문하면 택배비가 한 3, 4,000원 안 들을까요? 그러면 6,000원, 7,000원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4,000원에 예를 들어서 판다고 하죠. 그러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죠.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어제 문 닫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조금 더 많이 찾아주실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 조만한 문구점 하면서 어떤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전반적인 경제 심리, 그런 어떤 성감대를 이렇게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 같은 이런 소규모 작은 구멍가게가 어떤 큰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건 쉽진 않습니다.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결국은 정책과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의지, 그래서 국민들이 안정을 갖고 미래에 대한 불안정, 불확실성이 없을 때 소비 심리가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가게에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아무튼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어요. 많이 어떻게 하면 손님을 많이 오게 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 봐야죠. 제가 방송 전에 환율 봤더니 1,470원. 너무 많이 올라서 큰일인데요. 우리나라 대기업도 1,400원이면 한 80%가 못 견딘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은 1,470원이면 버티는 게 아니라 손해보면서 아마 생산하실 것 같아요. 이창용 하는 총재가 행정부에 대해서 재정적인 정책도 언급을 또 뭐 추경 관련해서
통화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범위를 좀 넘어선 부분도 있고 정치적 발언도 좀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제가 이해하고 동의를 하는데 환율 관리를 하는데 국민연금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1450원대에서 계속 방어하신 것 같아요. 올라오면 누르고 올라오면 누르고. 그 언제까지 국민연금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거 1,500원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우려가 있고요. 특히 1월 31일인가 금요일 날 외국인이 1조 2천억 원 팔고 나갔죠. 그때 환율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더 많은 달러를 받고 나간 거잖아요. 환율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식은 팔았는데 환율은 내려갔으니 그분들은 달러 바꾸면 더 많은 달러를 갖게 되죠. 원화로. 결국은 좋은 조건으로 팔고 나가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1월 31일 날. 그런 것들이 국익이 손실되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튼 환율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의 연계성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런 건의를 한번 해보고요. 주식은 많이 빠졌네요. 한 3%. 코스닥은 3.5% 빠졌는데. 미국 관세 정책이 이제 현실화돼 가는데 이유도 그립고 계속 이제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그 여파가 우리나라 한국한테 오는데 그나마 지금 환율이 1,500원 안 가는 거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1,500원을 안 넘는 거예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해서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돼서 달러가 강세되는 걸 좀 약화시켰죠. 금리 인상 안 했으면 1,500원 아마 넘었을 겁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 안 했으면. 금리도 안정적이고 환율도 안정적인 거.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다는 건 어려워요. 사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성장기에 일본 외환 당국자나 특히 미국 그쪽의 라인 인적 네트워크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게 로비 아니에요. 인적 네트워크. 선제적인 대응, 금리라든가 환율. 그게 무너지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가 신용 등급 하락되면 방법 없어요. 우리 한국이 기초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아주 안 좋습니다. 고갈됐다고 할까요? 지금 정치적인 이런 혼란 공백이 길어지고 있죠. 계속 체력이 약화돼 가는 거예요. 인재 나가, 외국인 돈 빠져나가, 신산업에 대한 준비 안 돼. 체력이 계속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유망한 스타트업한테 조금 지원해주고 보조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지금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내수가 조금 살기 위해서 재정 정책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 좀 해주셨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일찍 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간단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